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에 바이러스 있죠. 바이가 아니라 바이러스.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들의 교재로는 10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1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 바이러스 이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뒤에 단원에 나옵니다. 그죠? 방어작용에 나옵니다. 질병과 병원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서 나오니까 중요하죠. 그죠? 일단은 바이러스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 바이러스는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되는 중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최초의 생명체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요.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 야, 요거 괜찮지 않나요? 그죠? 형이라고 그래서 좀 그래요? 오빠라고 해야 되나? 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입니다. 왜? 생물적 특징도 있고요. 무생물적 특징도 있습니다. 생물적 특성, 무생물적 특성을 둘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헷갈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바이러스는 뒤에 가서 질병과 병원체 방어작용 있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 교재로는요. 일단 교재가 지금 나오기 직전이네요. 지금 154페이지 있죠. 154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다 교재 갖고 계실 테니까 거기 한번 귀찮으신가요? 펴보기 귀찮으세요? 한번 펴주세요. 한번 펴보시면 이거구나.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펴보시고요. 제가 이 수능 특강 하면서도 이제 수능 개념을 살짝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또 다시 봐야 돼?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능 개념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대로 풀어갔던 작품이에요. 잘 됐어요. 모든 걸 다 담아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원리 위주로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겸손해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왜냐? 수능 개념은 원리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원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풀어낼 수 있게끔 한 거고요. 수능 특강은 뭐냐면 수능 연계 교재 있죠? 수능 특강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다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수능 특강 강좌예요. 개념은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쫙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좀 귀찮더라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지 1등급 만점 나옵니다. 좋습니다. 바이러스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일단은 단백질 껍질. 이걸 피막 단백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안에 핵산이 들어있어요. 핵산.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 일단은 단백질이라는 거는 기본 단위체가 아시죠? 기본 단위체가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핵산은 뭐예요? 핵산은 DNA 또는 RNA. 그러니까 이제 크게 자, 단백질 껍질이 있어요. 이 안에 DNA 있어요. 또는 단백질 껍질이 있어요. 이 안에 RNA 있어요. 크게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DNA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하게 돼요. 우리들의 교재 10페이지에 나온 거 있죠? 10페이지 나온 그 오빠 있죠?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가 바로 DNA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TMV 있죠? TMV.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교재 보세요. 10페이지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바로 RNA를 핵산으로 갖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나 RNA를 뭐라고 부르냐면 핵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유전 물질. 유전 물질. 그 바이러스가 계속 그 종, 같은 종의 바이러스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유전 물질이 되는 거죠. DNA나 RNA 같은 핵산. 그리고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건 바로 단백질.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단백질 껍질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단백질 껍질은 세포막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포막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세포막 구조가 없다. 세포막 구조가 아니니까 이들은 비세포 구조라고 합니다. 비세포 구조. 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안에도 지금 뭐 여러분들 쭉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N2, O2, CO2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들. 아시죠? 바이러스들 떠다니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손에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연구 결과 뭐 미국인가요? 아니, 외국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여기다 묻혔대요. 묻히고 나서 악수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악수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한 4명인가 뭐 그러니까 갔더니 그 사람한테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와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사람을 거쳐서 계속 가는 겁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죠. 어떤 바이러스든 동물 또는 사람 이런 이제 여기 매개체가 있으니까 그죠? 숙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퍼져가는 건데 그 실험은 뭐 상당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았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해라. 제가 이제 수능 개념에서 얘기했죠. 피스트 범프, 주먹끼리. 여하튼 그 상당히 주변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떠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오래 가진 않죠. 이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라 뭐다? 단백질 결정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바이러스의 특성은요, 바로 무생물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즉 뭐예요? 첫 번째, 세포 구조가 아니다. 됐죠? 세포 구조가 아니고 두 번째, 이렇게 떠다니는 상황에서는요, 그냥 단백질 결정체, 단백질과 핵산의 결정체에 불과해요. 단백질과 핵산의 결정체. 그냥 소금가루나 아니면 설탕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유가 뭐냐? 이유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 응? 이런 데서 무슨 뭐 이렇게 이런 데 아무리 무슨 밥 찌꺼기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한 방울 국물이 떨어졌어. 거기에 바이러스 있어. 소용없어요. 스스로 유기물이 있더라도 양분이 있더라도 영양배제에서도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 물질 대사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해요. 왜냐? 물질 대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렇죠? 화학 반응을 하는데 활성화제가 있어요. 그걸 낮춰주는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물질 대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생체 촉매, 유기 촉매. 기능은 뭐야? 효소 기능은 화학 반응할 때 활성화를 낮춰준다. 좋아. 자체 효소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효소가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생물체 밖에서는 즉 이런 데서는 결정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백질 결정체. 무생물인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나의 몸으로 들어왔어. 호흡기라든가 이런 데로. 예? 그러니까 좀 저도 약간 좀 손만 뭐 악수만 해도 감기 걸려? 무슨 말이야 그게? 악수만 하는데 왜 감기 걸려? 이 손바닥에 손이 감기 걸리나? 꿀럭꿀럭 얘가 걸리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음식을 집어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요 라인, 요 라인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딱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숙주세포 안에 있는 그렇죠 효소나 에너지나
물질이나 세포 소기관을 이용해서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바이러스가 딱 있었어.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 뭐 여러분들 혹시 H1N1 그래서 H하고 N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숫자가 있고, 요게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있죠, 독감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종류를 이제 숫자로 넘버로 H, N 넘버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다 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 여기랑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수용체랑 합체 도킹 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피를 벗고 단백질 껍질 벗고 딱 유전자가 이제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NA라고 치면 DNA 합성이 일어납니다. DNA 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복제라고 그럽니다. 복제. DNA 합성 뭐라고? 복제. 그리고 이 DNA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요 부분은 유전자라고 지키. 유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DNA의 특정 부위로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 즉 유전자가 있으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여기가 이제 외피 단백질,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여기의 정보대로 이게 단백질 껍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 껍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한 놈이 들어갔는데 여러 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 놈. 됐죠? 이게 숙주세포 또는 숙주생물 안에서 수를 늘리기 때문에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뭘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이 숙주가 갖고 있는 효소, 에너지, ATP 뭐 이런 것들 있죠. 재료, 원료,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단백질 합성 나오면 리보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숙주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이용해 먹어서 얘 거 다 지 걸로 만든 다음에 가자! 그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는 아프다가 죽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세포가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물에서 증식해서 살아가는 걸 활물기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입니다. 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징. 그래서 우리들의 교재 10페이지를 살짝 펴보시고 나서 생물적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보세요. 요게 어디에 속하느냐? 요거. 성분이 이거야. 바이러스의 성분이 이거야. 단백질 껍질하고 핵산이야. 요거 굳이 둘에서 고르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자, 보셨으니까 느끼셨죠? 수능 특강 교재 10페이지에 핵산! 그렇죠? 생물만이 갖고 있거든요. 이 분필에 핵산 없습니다. DNA, RNA 없습니다. 지우개도 없고 칠판에도 없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이러스는요. 핵산을 갖고 있어요. DNA, RNA. 그죠? 그러면 이런 성분을 통해 가지고 얘는 생물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생물적 특징하고 무생물적 특징 요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분 딱 해주면 돼요. 요건 생물적 특징, 요건 무생물적 특징. 다시요.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핵산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껍질 안에 핵산 들어있다. 이게 구조인데요. 기본적인 구조인데 핵산이 있기 때문에 그쵸. 유전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물적 특징이다. 좋습니다. 유전물질은 핵산을 가지고 있는 게 생물적 특징입니다. 그 다음 지금 방금 얘기했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살아있는 숙주세포죠. 숙주세포 내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하고 단백질 껍질 합성하고 DNA도 합성해. 그럼 합성이 뭐예요? 단백질 합성, DNA 합성. 이게 바로 동화작용이고 이게 바로 물질 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를 늘릴 수 있다. 자기증식 동그라미 치시고 물질 대사 동그라미, 자기증식 동그라미 치세요. 단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입니다.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이에요. 명심하세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도 막 만들어내야 돼, 세포가.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합성할 때 흡열이잖아요, 흡열. ATP 필요한 거예요, 흡열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하고 자기 정식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뭐 오류, 에라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그게 또 좋은 쪽으로 나요. 그러니까 이제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런 변종, 돌연변이 이것이 또 환경에 또 적응해서 잘 살아남아. 그러면 적응과 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적응, 진화 땡그라미 치세요. 돌연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돌연변이, 변종 많이 일어나죠. 돌연변이, 변종.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봅니까? 돌연변이나 변종 같은 경우는 그렇죠.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이런 것들 변종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할 수 있다는 생물적 특징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생물적 특징은 딴딴딴딴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뒤에 가서 또 만나니까 이쯤에서 바이러스, 바이바이, 바이러스, 바이바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1단원은 사실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단원 어려워가지고 지금 물론 처음부터 차분하게 듣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자, 뭐 1단원 어려워 마시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풀이할 때는 물론 이제 쉬운 문제들은 탁탁탁 찍고 넘어갑니다. 대신 고난도 문제라든가 요거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제 신기가 내려오죠. 올해도 이제 신기 내려올 텐데. 그럼 요거 이렇게 변형될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믿고 맡기세요. 제가 문제 확실하게 분석해서 풀어드립니다. 1번. 자, 생명생의 특성 나왔고요. 뭐 먹겠습니까? 먹어야겠죠? 번식해야겠죠? 먹고, 그렇죠? 내가 살아야 돼.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생의 특성. 그리고 나만 살면 안 돼, 이제. 나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뭐 그러면 또 자손을, 그렇지, 종족을 번식해야 돼. 자, 종족 유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뭘까? 이거 세포? 세포는 없는 세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니까 물질 대사 이거 적응이겠네. 적응하고 나서 오랜 시간 대를 거듭하니까 유전자가 변해? 그럼 진화되었다. 종의 분화가 일어나? 진화되었다. 자, 그러면 기억하는 개체 유지 특성 맞고 니은. 나는 종족 유지. 자, 기억 맞고 니은. 다는 효소가 관여하고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물질 대사는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대사. 이 대사가 출입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물질의 출입, 물질 대사. 좋습니다. 디귿. 라는 세포 분열에 의한 생장이다. 랄라라랄랄라. 이거 생장 어디 갔어? 발생과 생장. 이거 다 안 넣은 거죠. 안 넣은 겁니다. 꼭 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없죠. 수능에서는. 알겠죠? 네. 따라서 틀렸습니다. 라는 적응. 그 다음 2번. 자, 여러분들 상당히 정감 어린 동물입니다. 악어 빼고 하마 빼고 개구리. 개구리.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개구리네. 안녕. 악어랑 가장 친한 그 분류학적인 그 분류군이 조류랍니다. 조류. 파충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새하고 가장 친하답니다. 여기서는 분화돼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가 그렇게 친한가? 악어와 악어새. 이게 상리공생이죠. 아시죠? 악어의 입을 크게 뒤에 가서 나오죠. 저 공생이냐 경쟁이냐 기생이냐 이런 거. 그죠? 악어가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무섭지도 않나 봐. 이 새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쪼아먹고 있어요. 아시죠? 악어와 악어새. 상리 공생 관계입니다. 이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죠. 이종 개체군.
근데 저는요 개인적인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사견입니다만은 이건 좀 약간 의심스러워요. 왜? 사람들은 요 장면만 봤을 뿐이지, 요 장면만 봤을 뿐이지 그 다음 장면은 못 봤잖아요. 이 장면은 못 봤잖아. 룰루 모르죠. 딱! 이 굳게 닫혀 있는 이 입 속에 악어새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는 여러분들은 그냥 상리공생을 알아두시는데 저는 좀 미스테리한 상리공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자, 아니 답은 뻔하잖아요. 아 이게 그려주셨잖아요. 저기 우리 저 EBS 저 우리 CG 팀에서 그려주셨는데 이거 그냥 바로 답 짓고 넘어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제 붙잡고 있으려고 했어요. 예, 이해하세요. 예. 자 이렇게 안 하면요 숨쉬기 어렵습니다. 콧구멍 안 내밀면요 알겠죠? 그래서 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하기 위해 좋습니다. 2번 4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 수련과 칠면초의 칠면조가 아니라 칠면초네요. 수련은 통기조직 땡그라미 치세요. 통기조직 땡그라미 물 땡그라미 치시고 물에서 살려면 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기조직이 있어야 돼요. 왜? 공기가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공기 알죠?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죠. 그죠? 물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니까. 네, 통기조직. 그다음에 칠면초는 염분을 분비하는 셈이 있어서 갯벌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물을 쪽쪽 빨아들이다 보면은 이 식물의 몸 안에 염분이 많이 쌓입니다. 염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삼투압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염분을 분비해내요. 소금기를 분비해내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식할 수 있는 거예요. be able to 뭔말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서식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살아남는다. 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진화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새들도요. 그 이제 여기 콧구멍이 여기 있나요? 그죠? 네. 요거 물고기 바닷 물고기를 먹고 사는 그 새들이 여기 염분을 분비하는 셈이 있다고 그러는데 콧구멍인지 여기인지 하여간 예,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염분을 이렇게 분비한답니다. 염분. 예, 염분 분비선이 있어요. 눈과 코 사이인가 하여간 그 염분을 분비합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 먹게 되면 그쵸. 아무래도 굉장히 짜잖아요. 바닷물의 물고기를 먹게 되면 짜니까 몸에 염분이 많이 쌓이면 삼투압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염분을 좀 내보내는 게 있다고 하네요. 역시 적응과 진화. 자기 먹이가 그거니까 적응과 진화.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식물이고 아까 동물이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 여러분들 자, 이런 토끼인가요? 이건 뭐 다람쥐인가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호랑이야? 옆에서 봐서 모르겠다.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보니까 여기 눈, 여기 눈, 여기 이제 여기 콧구멍. 좋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니까 여기 눈, 여기 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이게 그림이야 뭐야? 눈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사냥감을 사냥하기 정말 좋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야? 이렇게 벌어지면 난 뭐야? 아바타는 뭐지? 바로 그쵸. 외부의 포식자에 대해서 그 자극 이게 눈으로 감시를 잘할 수 있는 거야. 이 녀석은 여기도 그러니까 다 거의 다 보여. 그래서 눈 여기 붙여 있고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어질수록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포식자에 대해서 자기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응해서 진화한 거고요. 이 녀석은 포식자는 없어. 자기가 이제 뭐 호랑인데 누가 먹겠어? 감히 날 먹어? 대신 나는 포식자니까 뭐 사냥감만.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4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육식동물과 그렇죠? 예, 초식동물. 이거 초식동물, 육식동물 됐죠? 그래서 요거 자료를 좀 4번에다가 살짝 아주 살짝입니다. 별표 살짝. 예. 4번에다 살짝 별표해 주시고 밑줄 쳐주세요. 육식동물은 두 눈은 보이는 범위가 초식동물보다 좁지만 좁죠. 초식동물보다는 하지만 정확한 사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밑줄 쫙 좁지만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먹이를 포획하는데 용이 밑줄 쫙. 알겠죠? 이렇게 된 이유가 먹이를 포획하는데 유리한 거고요. 이 녀석은요. 범위가 매우 넓죠. 이쪽 다 보고 이 눈으로 이쪽 다 보고 이 눈으로 이쪽 다 보고. 그러니까 포식자 유무를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도망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사람으로 빗대면은 이게 멀수록 착한 사람, 초식동물과에 가깝다. 가까울수록 그래야 되나 꼭. 그럼 난 초식남이네. 자, 5번 5번이 아니라 참 1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이거 이 동물들이 육식동물이 왜 이렇게 되고 초식동물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알겠죠? 얘는 먹이를 잡아야 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얘는 도망가야 되니까 포식자를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에 대한 진화니까 당연히 답은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도 확인할게요. 1번 발생과 생장. 너무 많이 나오네.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소 한번 불러드릴까요? 2번 땀을 많이 흘리면 진한 오줌을 배설한다. 왜? 땀을 많이 흘렸다. 내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몸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줌은 소량, 진하게 나가는 겁니다. 내 몸의 삼투압 항상성입니다. 농도의 항상성. 3번 이건 뭐 상염색 재현 유전이죠. 4번 인슐린 작용은 위줄적 글리코젠의 양이 증가한다. 글리코젠이요. 포도당으로부터 이 저분자인 포도당으로부터 고분자인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는 겁니다. 합성. 동화작용이죠. 그래서 물질 대사. 자, 근데 문장이 만약에 if 가정법입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 항상성도 포함하는 겁니다. 항상성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이런 환경 변화 있죠? 혈당이라는 게 높아졌다. 이런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짓이 일어나는 거니까 항상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요게 빠졌죠. 전제 조건이 없어졌어요. 상황이 아니라 얘의 기능이 이렇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건 물질 대사에 더 적절한 겁니다. 아시겠죠? 물질 대사. 4번 물질 대사. 5번 갈라파고스 군도 핀치새 먹이 종류에 대한 풀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5번 들어갑니다. 개구리는 투명한 눈꺼풀이 있어 물속에서 활동하기에 알맞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도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여기에 이제 쫙 그쵸? 투명한 눈 예쁘다. 자, 계속 한번 그려볼까요? 이야, 짠. 이게 있어요. 자, 투명한 눈꺼풀이 있으니까 물 속에서 활동하기 알맞다. To survive. 적응, 진화.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의 양은 평상시보다 줄어든다. 좀 전에 했습니다. 땀을 흘리게 되면 내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줌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내 몸에 물이 줄어듭니다. 물의 항상성. 다시 얘기하면 농도. 물이 이제 농도를 나타내게 되니까 삼투압의 항상성. 항상성 때문에 오줌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땅에 기어가는 거미를 건드리면 거미가 화가 납니다. 근데 화를 안 내고 다리를 웅크린 채 꼼짝 않고 죽은 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자꾸 건드리지 마.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무섭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좋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좀 슬슬 이제 지겨워지실 겁니다. 맨날 똑같은 유형이죠. 이거 생명현상의 특성 뭐니? 찾는 거지요. 네, 뭐겠습니까? 이거와 이건 평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겠고요. 이건 고산지대에서 고산지대. 평지에 사는 동물보다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이 적혈구 수가 많고요. 또한 적혈구 크기가 작습니다. 평지보다 적혈구 크기도 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사탕을 깨서 먹으면 잘 녹죠. 얼음을 깨서 먹으면 잘 녹죠. 즉 알갱이가 작으면 표면적이 커집니다. 네, 아시죠? 표면적이 커져요. 그럼 표면적이 크니까 주변에 접촉 많이 하니까 주변에 산소가 잘 녹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산지대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하니까 어떻게든 표면적을 넓혀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적혈구 숫자를 많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하게끔 적응한 거죠. 됐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응에 해당한다.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진화까지 가겠지만은요. 일단 편안하게 적응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이거 반성유전입니다. 유전. 2번. 애벌레는 번데기. 나왔습니다. 발생과 생장. 3번. 유기물 합성, 물질 대사. 4번.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혀에서 통증을 느낀다. 이건 매운 음식을 먹었더니 통증을 느껴요. 예.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죠.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캡사이신한 물질을 제 혓바닥 세포들이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마늘에 있는 매운 건 싫어해요. 마늘에는 뭐가 있죠? 마늘에. 그것도 신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알리신. 예. 알리신. 이거 진짜 헷갈려요. 알리신 이거 알라닌 이거 아미노산이고 알라딘은 뭐예요? 알라딘과 40명의 마법. 알라신.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알리신입니다. 마늘에 있는 건 알리신. 알라닌은 아미노산의 20가지 중에 이제 하나고요. 어쨌든 알리신. 이거 무지하게 맵네. 뭐예요? 혓바닥의 세포에 대해서 그 물질이 자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통증 유발 물질이 나오는 거니까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사막에 사는 낙타는 속눈썹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 때문에 멋을 부리려고 속눈썹?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편해요. 살아남기 어려워요. 먼지 들어가. 아우 먼지 모래바람 막.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에 우리 눈도 좀 그런 게 많으면 좋겠네요. 그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또 진화할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적응해서 진화한 형태입니다. 5번. 가장 적절한 거, 가장 관련이 깊은 거. 좋습니다. 적응 들어가는 거니까요. 5번이 되겠죠. 적응과 진화. 5번. 좋습니다. 7번 들어갑니다. 아메바, 땡구라미, 바이러스 땡구라미, 세균 땡구라미. 요거요. 백혈구도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아메바 운동이라는 걸 해요. 미족 운동. 얘는 그 단세포. 핵도 있어요. 핵도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네. 핵이 있고 단세포입니다. 세포 구조. 근데 이건 비세포.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세포 구조 아니에요. 당연히 세포 구조 아니니까 핵이라는 구조물 없어요. 당연히 핵이라는 구조물 당연히 없죠. 얘는 세포 구조입니다. 세포. 단세포예요. 네, 세포 구조. 단세포인데 보면 알겠지만 핵이라는 구조물이 없어요. 핵이라는 구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균은 핵이 없는 세포 구조입니다. 세포 구조. 아메바는 핵이 있는 세포 구조. 일종의 동물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세포, 식물 세포는 핵이 있는 세포거든요. 바이러스는 핵. 근데 핵산은 어떨까요? 핵산은 셋 다 존재합니다. 핵은 구조물입니다. 핵은 세포에 있는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핵산은 성분을 얘기합니다. 물질을 얘기해요. 즉 DNA나 RNA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DNA나 RNA, 바이러스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셋 다 있는 거지요.
좋습니다. 제가 요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연계시켜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6월이라든가 9월 모평 또는 수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기억 세포로 돼 있다. 아메바랑 세균 두 가지가 세포로 돼 있고요. 니은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셋 다 존재합니다. 공통점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니은 맞고 디귿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먹이만 주면 여기서 어머 맛있다 꿀꺽. 예, 좋습니다. 먹이 주면은요 쩍쩍 빨아들여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어요. 자체 효소 있거든요. 빠뜨 그러나 이 녀석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 녀석 때문에 틀렸어요. 2번 답. 8번 들어갑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 이 조류독감 이거 참 이게 상당히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참 골치 아프네요. 에이 제발 바이바이 해라 좀. 대장균과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나타냈는데요. 가특성은 요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나는 이 녀석은 안 갖고 있네요. 자, 이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가와 나는 해당하는 특징을 골라라. 기억. 개체가 증식한다.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개체가 증식한다. 증식하죠, 대장균. 뭐 주면? 예, 영양분 주면. 포도당 같은 거 영양분 주면 오 신난다! 무지하게 증식합니다. 얘는요. 혼자 있을 때는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못하는데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는 증식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 조건이 있죠. 단서 밑줄 쫙. 단 조류독감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숙주세포 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밑줄 쫙. 숙주세포 내에서 나타납니다. 숙주세포 내에서. 그러면 숙주세포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개체가 증식하죠. 숫자 늘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기억은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과연 둘 다 일어날까? 아니면 하나만 일어날까? 둘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증식하다 보면은 변종이 일어납니다. 돌연변이. 대장균도 돌연변이, 여기도 돌연변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물적 특징을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맞다. 그러나 디귿 자신의 효소로 단백질 합성한다. 자신의 효소 갖고 있는 건 이 생물. 대장균은 생물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생물인 듯 아닌 듯. 네. 그래서 나가 바로 디귿이 되겠네요. 자신의 효소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건 대장균은 되지만 바이러스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점 수능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3점 수능 테스트. 3점 수능 테스트. 요거 실험 설계 좀 잘 좀 봐주세요. 실험이 이제 딱 나왔잖아요.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생명생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쫙 쳐주세요. 자, 항상 실험은 어떤 거,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지를 반드시 밑줄을 쫙 쳐주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토양 속에서 토양 가열하지 않은 토양, 가열한 토양. 가열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양인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 보시고 청색 잉크가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 가자 이렇게요.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 공기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기체 부피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고 이 안에. 빠뜨거나 여기는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얘는 그냥 점점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KOH가 일단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KOH가 뭐 이게 NaOH라든가 KOH라든가 이런 염기성 물질이요. CO2를 흡수합니다. 일종의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얘가 이제 산성 기체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이제 산성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KOH는 바로 뭘 흡수하냐면 CO2를 쪽쪽 빨아들입니다. KOH,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 기억나시죠? CaOH2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CO2를 흡수합니다. CO2와 반응합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흡수해서 이제 흰색 앙금, 흰색 침전을 만들고요. 이 녀석은 순수하게 이 녀석을 흡수해 주는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KOH가 바로 CO2를 흡수하는데 가만히 볼게요. 가열하지 않은 토양, 자연 그대로의 토양에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이 녀석들은 공기 중에 있는 O2를 쭉쭉 빨아먹고 CO2를 내놓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호흡이죠. 호흡, 그죠? 호흡을 하는데 이 CO2는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서 쭉쭉 빨려들어요. KOH에 전부 다 빨려들어가니까 CO2는 나오나 마나야. 나오나 마나.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CO2는 여기에 흡수되니까 이 부피 변화에 영향을 안 줘. 여기 부피에 영향을 안 줘. 다만 산소는 줄어들어. 공기는 줄어들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나오는 CO2는 여기로 흡수되니까 영향 안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 그럼 이만큼 공기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용기 A에 장치된 온도계 등급이 상승한다. 잠깐만. 이 녀석 여기서 미생물들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미생물들이 호흡한 거죠. 세포 호흡한 거죠. 호흡. 산소 쓰고 CO2 내보낸 거 아닙니까? 산소 쓰고 CO2 내보내는 거 뭐라고요? 세포호흡. 산소를 소모하고 CO2를 내보내는 걸 뭐라고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은요, 이화작용. 세포호흡은요, 이화작용. 이화작용은요,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니까 따끈따끈. 온도가 올라갑니다. 됐죠? 예. 용기 A의 토양 속에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A에는 그치요. 여기 살아있는 생물 뭐 이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실험 아니에요. 그냥 토양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그치요. 이 토양에 있는 유기물 가지고요. 세포흡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토양 속에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 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밑줄 쫙 쳐보세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 무슨 뜻이에요? 바이러스 아닌 겁니다. 그냥 바이러스를 제외한 생물을 얘기해요. 생물. 알겠죠? 생물.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음 맞고 디귿. 선생님 여기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여기 바이러스가 있으려면 여기 숙주 생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미생물 얘기하는 겁니다. 미생물. 2번. 디귿. 1번의 디귿. 용기 A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B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여기는 이화작용이죠. 세포호흡이 일어나니까 이화작용이죠. 이화. 맞다. 그러나 여기는 가열환호 시켰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는 세균들. 우와! 가열할 때 다 죽었겠지요. 살균 됐겠네. 살균 뭐 미생물이 균뿐만 아니라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미생물이 좀 죽어가지고 물질에서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일어났고 여기서는 주로 세포호흡, 주로 이화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기가 줄어들었어요. 됐죠? 공기가 줄어들었어요. 자, 요 실험 1번 실험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역시 살짝 별표 땡냐 좋습니다. 2번 갑니다. 아니 이거 이제 예전에 그 공업 암화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이제 자연 선택설을 할 때 나온 건데요. 그건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숲이 매연으로 오염되기 전에 이 나무 껍질에는요 지으류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으류. 이 나무에는 겉껍질에 지으류라는 거 또는 뭐 바위에도 지으류들이 있어요. 얘가 좀 밝은 색이에요. 공기가 맑은 데 사는 지표종입니다. 조류와 균류의 상리공생체라고 그래요. 4단원에 가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인사하세요. 지으류.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기 전 맑은 공기 속에서는 지으류가 있었을 때 여기 하얀 나방이 딱 앉아있으면 눈에 잘 안 띄어. 새가 와서 먹으려고 왔는데도 두리번 하다 그냥 가버려. 그러나 여기에 시커먼 나방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쵸. 딱 눈에 띄어.
아이고 이 녀석! 그럼 먹어버려.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흰나방이 더 잘 살아남은 거야. 밭도 그러나 오염이 돼가지고 공기가 오염이 됐더니 지우류가 아이고 못 살겠다! 지우류는 맑은 공기에서만 살 수 있는데 오염이 돼서 못 살게 되니까 나무 겉껍질이 그대로 나온 거야. 나무 겉껍질은 까맣거든. 좀 어두운색이죠? 어두운색이죠? 갈색? 고동색. 자, 그래가지고 흰색이 딱 앉으니까 흰색이 앉았더니 눈에 또 딱 띄어. 그래서 웅아! 먹어버렸어, 새들이. 그러니까 흰색은 점점 사라져. 대신 어두운 나방들이 선택된 거야. 살아남은 거죠. To survive.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적응과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적응한 거예요. 오염 후에는 얘가. 오염 전에는 밝은 색이 적응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오염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기억, 음식을 짜게 먹으면 오줌량이 감소한다? 이거 항상성. 내 몸의 체액의 삼투압,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항상성이고요. 니은 빛이 비추는 쪽. 어머 빛이다! 집신벌레가 그냥 빛이 좋아해. 빛이. 네, 지렁이는 빛이 싫어. 이렇게 되는데 집신벌레는 또 빛이 모여.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이네요. 디귿. 추운 지방행보다 더운 지방에 사는 여우의 몸집이 작다. 역으로 얘기하면요,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여우의 몸집이 커지고요, 말단부가 작아져요. 왜? 뭐 표면적을 줄이는 거죠. 표면적을 줄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적혈구 얘기했습니다. 얼음을 깨 먹으면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알갱이가 작으면. 하지만 알갱이가 크면, 알갱이가 크면은 요거는 표면적이 작아지는 겁니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자, 그래서 표면적이 작다면은 몸집이 커져서 표면적이 작다면 열 손실을 줄이겠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더운 지역에서는 몸집이 작아야지 빨리빨리 열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역시 더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적응과 진화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병원체 X의 결정 1마이크로그램 땡그라미. 건강한 토마토 잎에 발라주었더니 5일 후에 토마토 잎에서 마른 병이 생겼고 마른 병이 생긴 잎에서 X 어쩌고저쩌고 10마이크로그램 땡그라미. 저도 입마른 병이 있네요. 건조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덩치가 커진 게 아니라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증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증식. 알겠죠? 자, 역시 근데 이건 뭐예요? 영양 배지에다 넣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토마토 잎. 건강한 살아있는 토마토 잎이니까 이거 활물기생한 거고 여기는 생물이 아니에요. 영양 배지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1마이크로그램 그대로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균 여과기로 걸렸던 여과액에서 병원체 X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균 여과기가 있어요. 세균은 걸러져요. 여기에 조그만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구멍이 조그만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쫙 부면은 세균들은 크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하고 딱 걸러지는 건데 거기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여과성 병원체라고 합니다. 써주세요. 바이러스는 여과성 병원체. 됐죠?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요거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요. 기억. 뭐예요 이거? 핵이 없는 세포? 아닙니다. 세포 구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은 얘기했죠? 디귿 독자적인 효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이 실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나 챙겨주시길 바라는 거죠.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4번 갑니다. 가에서 CO2 저분자 넣고 빛했으니까 이거 광합성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거죠. 바로바로 그냥 나옵니다. 유기양분, 유기물이죠. 유기물 가지고 CO2가 나오는지, 즉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세포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즉 호흡을 하는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고, 이 화성토양에 광합성하는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죠. 요거는 고분자가 저분자 되는 거니까 분해되는 거니까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B. 그다음 요거는 저분자가 고분자 합성되는 거니까 A랑 연결되는 겁니다. 기억. A와 B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 물질 대사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자, 물질 대사할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활성화레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활성화레지 이만큼 있어요. 요거를 넘어야 되는데 요걸 넘게 하기 위해서 이 활성화제를 이렇게 활성화제를 낮춰주는 물질이 바로 효소예요. 효소. 그러니까 잘 넘어가게 해줘요. 신나다! 잘 넘어가게 해줘요. 알겠죠? 네. 자,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질 대사에서는. 니은
A의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14C를 포함한 물질이 검출될 것이다. 자, A의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가정법이에요. if 가정법. 방사능 계측기에서 14CO2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14C6H12O6. 자, 포도당을 합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열하는 겁니다. 이거 다 빼내고요. 14CO2 빼낸 다음에 가열을 하면 얘네들이 열분해가 돼요. 기체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닿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열분해서 14CO2 이런 기체가 나와서 여기 열로 가면은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기물이 타가지고 나오는 거, 열분해돼서 나오는 거, 14C를 포함한 물질이 여기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니 맞습니다. 디귿. B는 A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다. B는 A, A는 요거는 요거 됐죠? 동화작용 이거, 이화작용 요거. 다음 들어갑니다. 5번. 밑줄 쫙. 병원체 가부터 다는 각각 뇌수막염 바이러스, 대장균, 푸른 곰팡이 중 하나다. 밑줄 쫙쫙쫙 치세요. 바이러스, 대장균, 곰팡이, 푸른 곰팡이. 됐죠? 바이러스, 대장균, 곰팡이. 자, 그럼 발생과 생장이 일어난다.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발생과 생장이 일어난다.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잖아요. 바이러스는 안 일어나죠. 대장균도 단세포니까 안 일어나는데 곰팡이는 다세포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띄기 때문에 다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로 되어 있다. 바이러스 세포 아닙니다. 대장균 세포입니다. 곰팡이도 세포예요. 알겠죠? 네, 세포. 자, 세포 구조.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활물 기생할 때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숙주세포 내에서.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돌연변이. 자, 그러면은 간화돼. 다 일어나는 게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바로 그쵸, 돌연변이. 네, 니은이 바로 돌연변이. 돌연변이 일어나니? 네. 그 다음에 하나만 해당하는 거 그쵸, 디귿은 발생과 생장 누구만 해요? 발생과 생장 누구만 합니까? 그쵸, 곰팡이, 푸른 곰팡이. 됐죠? 푸른 곰팡이.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뭐야? 돌연변이만 일어난 얘는 바이러스가 되죠. 뇌수막염 바이러스. 뇌수막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요거까지. 기억은 뭐예요, 그럼? 세포로 돼 있다라는 거죠. 세포. 세포로 돼 있느냐? 세포로 돼 있느냐는 두 가지가 나왔죠. 대장균하고 곰팡이. 그죠? 세포로 돼 있느냐? 대장균하고 곰팡이. 대곰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특징을. 그러면 이제 보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발생과 생장이 일어난다 라는 건 디귿이 되는 거고요. 다세포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세포, 곰팡이, 알죠? 곰팡이. 워낙 얘도 작기 때문에 뭐 눈에 잘 안 띄지만 워낙 많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막 눈에 보이잖아요. 대장균도 많으면 눈에 띄긴 하는데 그건 세포들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가 워낙 많아서 군체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손톱 밑에 있는 때가루, 대장균, 단세포고요. 그다음에 곰팡이는 다세포입니다. 그냥 연상하라고 그랬죠. 아, 빵에 피는 곰팡이. 그러니까 다세포겠구나 이렇게 연상하세요. 근데 균사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생명과학 2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가에서는 물질 대사 일어난다. 대장균이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디귿 나와 다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나하고 다 유전 물질이 있죠. 나하고 다. 당연히 뭐 곰팡이에도 DNA 있고요. 바이러스에도 핵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들렸고 나머지 다 맞았습니다. 라스트 문제 되겠습니다. 6번. 여러분들 그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MV가 이제 원래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 생기고 쫙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할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됐죠? 요 녀석의 자 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합을 했냐면 얘 TMV의 1입니다. 얘가 2고요. 1의 RNA 하고요. 1의 RNA. 이 RNA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단백질 껍질. 요거를 합체 도킹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3을 만들었어요.
3. 그 다음에 얘의 단백질하고요. 얘의 단백질하고 얘의 핵산. 그래서 4를 만들었어요. 됐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얘는 1이 됐어요. 얘는 2가 됐어요. 왜 그럴까? 1의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이 된 겁니다. 얘는요. 2의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2가 된 거예요. 즉 단백질 껍질이 아니라 RNA가 바로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겁니다. RNA가 바로 핵산이 바로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아낸 실험이죠. 그리고 추출된 TMV를 보니까 TMV가 나타났다라는 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담배 모자이크 병이 생겼겠지요. 네, 좋습니다. 기억, RNA는 TMV 증식에 관여한다. 알 수 있죠? 이 실험. 니은 담배 A와 B에서 담배 모자이크 병이 발병한다. 그렇죠? 얘네들이 나왔으니까 디귿. 단백질 껍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RNA에 의해서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현상의 특성, 바이러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생물의 구성 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